장기간 썼을 때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되는 약 두 가지를 뽑는다면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제와 코에 뿌리는 비충혈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제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오래 쓰면 안 좋은 약 이렇게 잘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코에 뿌리는 비염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스테로이드와 달리 코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하고 전신 흡수는 굉장히 약하게 덜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랫동안 뿌리셔도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전신 부작용의 발생률은 굉장히 미미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까지 연구 결과들은 있는데 1년 동안 써도 전신 부작용은 거의 안 생겼다. 그래서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스테로이드제를 뿌려야 되는 사람은 그만큼 비염이 심해서 꼭 써야 되는 경우고 안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꾸준히 뿌리신다면 오히려 효과를 보고 충분히 완화가 된 다음에 약을 중단하시면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비충혈 억제제는 대개 일주일 이상 연속적으로 뿌리시면 문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뿌리시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에 뿌리는 비충혈 억제제는 쓰면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일시적으로는 이게 일종의 반동 효과가 있어서 약을 뿌리지 않을 때 코막힘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뿌리는 방법은 굉장히 코막힘이 심할 때만 한두 번씩 이례적으로 뿌리시고 계속 일주일 이상 꾸준히 뿌리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주로 이제 콧물, 가려움, 피부 발진 이런 데 효과가 두드러기, 이런 발진 이런 데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나온 시기에 따라서 이제 1세대, 2세대, 최근에는 일부 3세대라고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항히스타민제의 가장 큰 부작용,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이 이 졸리는 문제입니다. 그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쓰시면 최근 나온 약들이죠.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졸리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일부 약들은 비행기 조종사가 드셔도 될 만큼 FDA에서 이렇게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은 가장 덜 졸리는 항히스타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약 중에 이제 먹는 항히스타민제도 있지만 코에 뿌리는 항히스타민제가 있는데요. 이 코에 뿌리는 항히스타민제를 쓰시면 이제 전신 부작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국소에만 작용하고 졸림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제 코안이 헐었다는 거는 대개는 코에 이제 상처가 난다거나 코의 상피 정막에 손상이 있었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보통 이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이제 코에 뿌리는 분무제 같은 것들을 쓰고 계시는데요. 코가 많이 헐었을 때는 분무제가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화될 때까지는 좀 중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개 이제 코안이 헐 때 코가 건조할 수 있고 코에 딱지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코에 충분한 수분 공급이나 코가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관리로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코에 이렇게 연고 같은 거를 좀 일시적으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세린 같은 걸 발라준다거나 코가 헐거나 그러면 세균 감염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바르는 안연고들이 있거든요. 항생제 안연고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발라주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바르시는 것보다는 면봉에 이렇게 살짝 묻혀서 코에 발라주시는 게 코에 상처도 덜하고 통증도 덜하고 효과가 좋겠습니다. 네, 그 알레르기 비염에 코 세척이 도움이 되냐는 질문인데요. 이게 약은 아니지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증상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면 코에 분비물도 많아지고 코에 이물질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코 세척을 하게 되면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이제 비염이 있으면 아무래도 코에 염증성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알레르겐 물질들이 코에 점막이 묻어 있기 때문에 코 세척을 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제거를 해서 증상 개선이 많이 도움이 되고 실제 또 이제 좋은 건 오래 해도 큰 부작용이 별로 없다고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방법을 잘 알고 잘만 사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식염수로 하시는 게 좋고요.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또 너무 과도하게 또 꼭 필요가 없는데 많이 하시면 오히려 조금 건조해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도움되는 환경관리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적정한 온도, 습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다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차거나
너무 건조한 환경 그런 것들은 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 온도 대개는 한 20에서 25도 정도가 적정 온도가 되겠고요. 습도는 한 40에서 60%가 됩니다. 이게 습도가 너무 적으면 코에 건조하기 때문에 코 점막에 좋지가 않고, 또 습도가 너무 많다 보면 그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같은 그런 물질들이 실내에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적정한 습도, 온도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레르기 비염의 이제 원인이 주로 알레르기엔 원인 물질인데요. 이제 가장 흔한 원인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진먼지 진드기, 하나가 곰팡이, 하나가 애완동물의 털,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꽃가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꽃가루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든지 실내 활동을 좀 주의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가급적 안 키우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뭐 꼭 이제 키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하고 조금 한번 상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진먼지 진드기는 사람의 비듬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우리 침구류나 천으로 된 가구류, 이런 실내 가구에서 많이 있고, 침구류 세탁을 자주 적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우리 천 소파나 이런 것보다는 가죽 소파 이런 게 도움이 되고, 카페트 같은 것들은 치우면 되고요. 실내 청소를 많이 하시고 환기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면 여러 가지 담배 연기나 공해 이런 자극적인 냄새, 먼지 이런 데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그런 해로운 물질들을 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